제32강 칠살격 5번째 시간으로 관살 혼잡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힌 이제 업무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칠살격에 정관이 섞인 경우에 정관을 제거하거나 칠살을 제거하여 맑게 하면 기격이 되는데 합통제사주, 계묘년, 정사월, 그다음에 경인일, 경인시, 시인데 계수로 그 정화를 이제 칠살을 제거하여 그 칠살을 남긴 경우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이렇게 정관을 귀기로 여기는데도 정관을 제거했으니 어떤 경우에 칠살을 제거하는가 그랬거든요. 그것은 원령이 칠살이면 칠살이 용이 되고 정관은 용이 아니므로 각각 중한 쪽을 따름을 알아야 하니 만일 정관격에 칠살이 섞인 경우에 정관을 제거하고 칠살을 남긴다면 이와 같이 맑아지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신랑중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병자년, 갑오월, 신해일, 신묘시는 좌우충으로 원령 칠살을 제거시켰죠. 그래서 이거 칠살을 제거하고 정관을 남긴 경우다라는 이런 논리를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신랑중의 사주 같은 경우는 태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악통제의 사주 같은 경우는 성격이 되는 그런 사례. 이게 뭐냐면은 원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칠살격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원령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 문제 제기로 논리를 원칙 하나로 정리하고 왜 어떤 경우에 정관을 제거하고 어떤 경우에 칠살을 제거하는가를 악통제 사주하고 신랑중의 명식을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평진전의 대원칙의 하나로 요약을 하면 관살이 섞였을 때는 귀천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누가 원령의 주인인가, 어떤 것이 원령의 주인인가를 먼저 이렇게 보고 원령 용신을 중시한 이 원칙 하나가 정관을 제거해야 할지 칠살을 제거해야 할지를 전부 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령을 제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관살 혼잡이 되는데 원령을 그렇게 제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정관이 기하다는 원칙이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죠. 정관하고 칠살하고 이렇게 관살 혼잡됐을 때 만약에 칠살이 격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은 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제거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논리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정관이 귀인 것은 맞죠. 그러나 자평진전에서는 귀한 것도 주인이 아니면 버린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즉 귀천은 성질이 아니라 질서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판단 공식 그 최종 어떤 그 기준은 관살 혼잡 시 선택의 어떤 공식, 원령이 칠살이면 칠살을 남기고 정관을 제거한다. 그렇죠? 원령이 정관이면 정관을 남기고 칠살을 제거한다. 그렇게 정관이니까 무조건 남긴다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원령의 주인을 따른다가 이제 정답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악통제 사주 같은 경우로 이렇게 참고로 하면 정관을 제거하고 칠살을 남긴 경우거든요. 여기에 4월에 이제 경금일주가 칠살격에 정관이 이렇게 투출됐어요. 관살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원령이 이렇게 칠살이기 때문에 계수로 이 정화를 이렇게 정관을 이렇게 제거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계수가 진에 또 근이 있고 경금 이렇게 또 이렇게 보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수가 수운지를 갖고 있는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월의 경금에 경금하고 계수가 이렇게 정관으로 이렇게 유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사주가 귀한 사주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걸 일간은 경금이고 원령사가 경금 기준으로 해서 칠살이죠. 칠살격이 이제 성립이 됐는데 정관으로 정관이 이렇게 정화가 투출하고 이렇게 칠살이 이렇게 투출했다는 뜻이거든. 정관이 투출했고
그 다음에 칠살이 이제 병화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왜 정관을 제거해야 되는가? 이유는 단 하나. 원령이 칠살이기 때문에 칠살이 격국 원령 용신이고 정관은 이렇게 그 혼인물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관을 제거시키고 칠살을 남긴다. 그 제거 방법은 연간 개수가 정화를 극제하면은 정관을 제거했고 칠살만 이렇게 남는 거죠. 결과적으로 칠살 단일화로 격이 이렇게 맑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귀격이 성립이 된다. 그 핵심적인 건 통제의 사주를 보고 그다음에 심당 중의 사주는 혼탁을 이게 설명한 예로 칠살을 제거했기 때문에 사주가 획격이 됐다는 뜻이에요. 원령이 오화 칠살이죠. 그리고 병화가 정관으로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칠살격에서 이 정관이 투출했어요. 이렇게. 칠살격에서 정관이 투출했고, 아까 앞에 것도 칠살격에서 정관이 투출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좌우충으로 이 정화 칠살이 이제 손상됐죠. 예, 그리고 이 정관이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칠살이 제거되고, 정관만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사주는 기격예가 아니고 격국이 혼탁해지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판례입니다. 이제 사례입니다. 원령이 칠살인데 칠살을 제거하고 정관만 남겼으므로 정관 원령 용신을 파기했기 때문에 격국이 막지 못하다. 따라서 심장 중의 사주는 칠살을 제거하고 기격예가 아니고 칠살을 제거해서 격국이 이렇게 혼탁한 것을 보여주는 이렇게 설명용 사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정관을 남기면 안 되는가? 자평진전의 관점은 이게 정확하죠. 정관이 아무리 귀해도 원령이 아니면 주인이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관격에 칠살이 섞였을 때 칠살을 제거하는 것은 옳으나 칠살격에서 정관이 섞였을 때 정관을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격이 뒤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악통제의 사주하고 심낭중의 사주를 비교를 해보면 다 원령이 다 칠살이죠. 그런데 제거를 했는데 이 악통제 사주는 정관에 투출한 정관을 제거시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격이 맞고 기격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심낭중의 사주는 제거 대상이 칠살이에요. 원령을 이렇게 제거했거든요. 그리고 정관에 있는 정관을 이렇게 남겼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이 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칠살격이 정관이 섞였을 때는 정관이 아니라 원령의 칠살을 직계야 기격이 되고 원령의 용신을 제거하면 아무리 정관이 남아도 격은 혼탁해진다. 이 정리는 식신제살과 인수호살로 이렇게 죄로 막게 하는 논리까지 모두 관통하는 자평진전 칠살격국의 중심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많잖아요. 칠살격에서. 칠살격은 칠살격에서는 재성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살혼잡일 경우에 칠살을 살려야 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칠살격국에는 특수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관살혼잡기하고 악통제 사주를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정관을 제거하고 칠살을 남기는 경우다 그랬거든요. 칠살이 이제 원령이죠. 그리고 정관이 투출했어요. 그래서 개수가 정화를 제거하고 요 칠살을 남긴 경우다. 이 구조 분석을 보면 일간이 경금이고 원령이 사화죠. 경금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화가 칠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칠살격이다. 이제 관살혼잡이 됐어요. 그런데 정관이 이렇게 정화가 투출했죠. 그러면은 이걸 관살혼잡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원령사와 병화 이렇게 칠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살혼잡이 됐다. 그런데 왜 정관을 제거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 원령이 칠살이기 때문에 칠살이 용신이고 정관은 이렇게 들어온 혼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뜻이에요. 제거 방법은 연관 개수가 정관을 극제하여 정관을 제거하고 칠살만 남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칠살이 단일화되면서 격이 아주 맑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격이 성립이 됐다. 이런 논리거든요. 핵심 문장으로 귀한 그 정관이라도 원령의 주인이 아니면 제거한다. 이런 논리는 원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칠살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악동재 사주, 사주 구조는 이렇게 그 앞에서 이제 논했고,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악통제 사주의 그 대운을 보는 법은 칠살격에 정관을 대동하는 경우에는 거관 유살이나 거살 유관을 논할 것 없이 일간이 경미하면 일간을 돕는 운이 좋고, 식신이 경미하면 식신을 돕는 운이 좋으며, 사주를 맑게 하는 물건을 제거하지 말고 칠살을 제압하는 그 신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4월에 경금이죠. 물론 비견이 하나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어, 경금 입장에서는 장생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진토에 토생금을 이렇게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사주 구조상 보면은 이 일간이 약하죠. 그래서 일간이 이 강한 운으로 오는 그 신유수로 가거나 일간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운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보면은 노후가 상당히 좋죠. 신해하고 경술, 신해대운하고 경술대운, 그리고 임자대운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죠. 정임합 이렇게 해서 정임합을 해가지고 정관을 완전히 제거하고 칠살만 남기고 하기 때문에, 또 식신 임수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칠살을 이렇게 또 제어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임자운이 아주 좋죠. 개축운은 한번 봐봐요. 개축운은 인성운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재정비라는 이런 귀의 그 운이고 회복을 시키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천연에 을묘 갑이는 그 제격이거든요. 제격이면 별로 좋지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초년은 조금 이렇게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격국이 성격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후반기로 갔을 때 아주 좋죠. 음, 역행을 하기 때문에 경술대운에는 보면은 그 뭐냐 아, 기유 그다음에 무신 이렇게 신유술로 가기 때문에 노후가 아주 좋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신랑 중의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사주는 이렇게 이 칠살격인데 좌우충으로 해가지고 수가 이렇게 많죠. 수가 많지만 해변 목국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상당히 왕한 이런 그 사주예요. 그리고 정관으로 병화가 투출했는데 여기에는 칠살을 이렇게 살려줘야 할 그런 그 격국이거든요. 오히려 병화를 이렇게 합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칠살을 살려주는 그런 운이 그런 것들이 그런 구조여야 되는데 원령을 이렇게 제거시키고 정관을 남기기 때문에 폐가 된 사주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사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구조적인 핵심으로 보면 원령이 오화죠. 그래, 칠살이고, 병화가 이제 정관이죠. 병화, 그다음에 병화하고 정화하고 이렇게 혼재돼가지고 간살 혼잡을 이렇게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이 이렇게 없죠, 사주에. 인성이 없고 제사수단이 없어요. 재성이 이렇게 살하고 관을 계속 생해주는 이런 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현대적으로 보면은 이 정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격이 조금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거든요. 지금 현대 사주로 볼 때는. 근데 옛날에야 이제 이렇게 원령을 이렇게 치고 그러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재생관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칠살을 제거시키고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 신랑 중에 그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는 아주 약하죠.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일간이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초년에 그 재성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는 못하겠죠. 그다음에 재성운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또 관성운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사주 전체의 구조가 조금 이렇게 운노가 그리고 이 전체적인 저기를 볼 때 상당히 폐격의 어떤 이 옛날에 가면은 조금 기하지 못한 나도 궁핍한 어느 삶을 살 수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관산 혼잡격에 살을 이렇게 그 제거시키지 말아야 할 경우, 또 정관을 제거시켜야 할 경우를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그 지금은 그 잡병진제 이론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하게 대웅풀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잡병진제를 전부 다 한번 마스터를 하고 나서 사주를 이렇게 풀 때 그때 디테일하게 이제 원국하고 이 대운하고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이렇게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소 그 대운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론에 이렇게 충실할 수 있도록 사주 분석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강의가 전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사주를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통변하는 그런 그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